안녕하세요. 존스빌리 비누과 임동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병원 진료가 쉬운 편이고 언제든지 불편하면 치료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특히 천식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으로 증상이 악화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더더욱 치료 중단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 개인의 그 주관적인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실제 몸에서 정상 기관지와 같이 치료가 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표준 천식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증상에 맞추어 치료의 단계를 조절하는 기준입니다. 천식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환자분들은 여기에 잘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식이라는 병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그 기관지 내에 염증이 있는 것과 기관지 자체의 수축으로 인해서 숨의 통로인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반대로 이 치료는 이러한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의 염증 치료와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두 가지 치료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이 이러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일반적으로 이런 흡입기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입기 안에 있는 약물을 직접 기관지 안으로 깊은 곳까지 도포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이 흡입기의 목적이고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 방법들은 이제 유튜브나 QR코드나 병원에서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이렇게 액체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MD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말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흡입기가 있습니다. DPI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흡입 방법은 먼저 흡입기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호흡을 최대한 내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기를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 5초간 두 가지 조금씩은 다른데요. 어떤 것은 천천히 편안하게, 어떤 것은 좀 급하고 세고 강하게 이렇게 들이마셔 주시고요. 이후에 한 10여 초 정도 숨을 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 숨을 내쉬고 입안을 물로 헹구면 흡입기 사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천식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만성 질환입니다.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것이죠. 장기간 흡입기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인 건 사실입니다. 잘 조절되시는 천식 환자분들은 이 흡입기의 사용 횟수를 많이 줄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필요한 때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치료의 단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 흡입기를 사용하시면서 흔하게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장치 자체의 그 미숙함, 또 장치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흡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흡입 약물이 기관지 저 깊은 곳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흡입기 처방을 할 때 처음에 진료실이나 또 병원 직원들을 통해서 자세한 교육과 안내를 해드리고 또 다시 재진을 할 때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흔하게 실수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연 그럴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흡입기 자체에 뚜껑을 열지 않고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요. 이런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흡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물이 실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흡입기를 끝까지 열지 않고 흡입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입을 대는 위치를 이쪽인데 이쪽으로 흡입하시는 경우도 계셨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흔하게 있는 것은 들이마시는 시간을 충분히 5초 이상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천식 환자분들 호흡이 좀 짧으시기 때문에 숨이 답답하고 차고 그래서 흡입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흡입기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하나의 질환 스펙트럼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실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한 40% 정도는 천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나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천식 환자분들에서 한 70에서 90%까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동반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서로 다른 질환에 상호적으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보면 작년에 치료하다가 중단하고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조직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천식은 꾸준하게 관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흡입기 치료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천식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 호흡의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천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